Marketman. 25년 5월 15일 마켓남 모닝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주식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. 아시아장에서 일단 강세를 보였습니다. 우리나라 코스피 1.23%, 코스닥 0.9%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죠. 코스피는 거의 전고점 부근에 거의 다 왔다라는 점이고요. 중국 항생도 2.3% 오르면서 강세 이어갔습니다. 상해 종합 지수도 0.9% 정도, 0.86%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. 이렇게 아시아장에서 강세에 나왔던 게 유럽장에서는 조금 방향이 틀렸습니다. 독일 증시 0.47%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. 미국장도 상승을 했습니다. S&P 500은 거의 0.1% 보합권, 나스닥이 0.7%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N자 상승 쭉 이어가곤 했는데 어쨌든 그 동력은 조금 약해졌다라는 느낌이 좀 들죠. 어제 특별한 뉴스는 없었습니다. 특별한 뉴스는 없었고 트럼프 대통령 중동 가서 계속 뭘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경제 지표적으로 특별한 얘기들은 없었습니다. 좀 큰 그림을 보면서 결국 그 관성으로 움직였다라는 점인데 관성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거를 생각해서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보시면 뉴욕 미국장 S&P 500, 나스닥 이쪽은 전고점까지는 이제 아직 못 가죠. 전고점 아직 못 가고 빠져나온 거에 한 50% 이상은 이제 돌린 상황입니다. 독일은 이렇게 좀 빠졌다고 했지만 그 상승 추세 전고점 뚫고 올라가서 이만 추세를 조금 이어가는 모습입니다. 이제 상해 종합도 이제 전고점 수준에 벌써 다 와버렸고요. 일본 아직 좀 모자르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거의 다 전고점 부근 왔죠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전고점 부근에 못 온 애들, 코스닥도 그렇지만 미국장 이런 애들 또는 S&P 500, S&P 500 나스닥, 니케이 이런 애들은 글쎄요. 기존과 같은 흐름으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. 특히 미국 쪽 기존 흐름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요 흐름까지 가려면 이만큼을 더 올라가야 되는데 과연 그거 갈 수 있을까?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고 오히려 이쪽이 아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옆으로 기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상해는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면 이제 새로운 트렌드 레벨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될 것 같고요.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. 코스피는 이제 오히려 쭉 내려오는 모습이어서 이제 바닥 만들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될 수 있지 않을까. 코스닥은 잘 모르겠어요. 코스닥은 일단 요 갭을 좀 메워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경제 상황이 만만한 상황은 아니죠. 그래서 오히려 요쪽이 좀 빠지면 다시 또 닿을 만한 그런 여건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. 많이 올랐어요. 많이 올랐고 저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수준이면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네, 원자재입니다. 트럼프 대통령 지금 중동 가서 열일을 하고 계시죠.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경제 지표까지 좀 도와줬어요. 그렇기 때문에 기름값이 조금 내려왔습니다. 62불 정도로 전일자에 크게 올라갔던 63불까지 올라갔던 거 좀 내려오는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이고요. 내추럴가스 미국 쪽 헨리 허브 내추럴가스가 좀 이제 좀 가격이 좀 내려오는 모습이죠. 3.5불 정도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. 금값이 많이 빠졌어요. 금값이 3,100불, 3,200불을 뚫고 하향 돌파해서 내려갔다라는 쪽이고요.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좀 길게 보면 요게 한 3,100불까지는 내려올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.
하지만 주변 환경 자체가 달러가 뭐 이제 또 계속 강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'달러 추세적인 상승으로 돌아가기는 좀 어렵다.'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면 금이 다시 또 강세가 보일 수 있는 환경은 이미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금은 뭐 3,100 여기까지 조정받을 수 있겠지만 길게 보면 아직 유효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. 어 소이빈 대두인데요. 요새 식료품 가격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쪼끔 거슬립니다. 이게 일단 정고점 수준까지 왔는데 여기서 계속 올라갈 수 있을런지를 모르겠어요. 어 이게 좀 인플레를 좀 대변하는 그런 느낌인가요? 어 좀 요쪽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정고 쪽까지 와 버리니 좀 신경이 쓰이네요. 네 환입니다. 원달러 환율 뉴욕장에서 빠르게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만 1,400원 살짝 위에 있는 수준이죠. 여기까지 쭉 내려올 때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. 미국과 우리나라, 이탈리아인가요? 거기서 뭔가 협의를 했고 거기서 이제 환에 대한 얘기가 있었었다. 라고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쭉 내려왔었습니다. 이게 뭐 글로벌하게 다 영향을 미쳤죠. 드디어 이제 무역 협상 중에 환이 드디어 들어가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. 하지만 뭐 부인을 했다 하는 협상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면서 다시 쭉 올라와서 빠진 거를 돌렸습니다. 달러 인덱스 수준으로 101까지 다시 보합권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만 환은 달러 약세는 달러가 강세로 가기가 좀 어려운 환경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달러 약세는 좀 갈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98 요 저점을 한 번은 뚫고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달러 달러를 좀 길게 보시면 한 80 이렇게까지 갔었었거든요. 과거에 2000 언제냐 2013년 14년 요때인데 그때까지는 아니더라도 90대 초반까지는 한번 뚫고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돼 있다라는 생각입니다. 고러한 영향으로 이제 엔화도 좀 약세를 보였고 유로화도 강세를 쭉 보이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. 엔화도 강세를 보였다가 다시 좀 돌렸던 모습이네요. 그런 그런 상황이고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 쪽 요 만 원 만 10만 불 어라운드에서 일단 버티고 있어요. 여기서 다시 쪼끔 기다리고 있다가 방향 잡아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여기서 쭉 여기서 이렇게 만 불 수에서 쭉 다시 점프하는 모습 보이면 '주식시장 쪽도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.'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 다음 채권입니다. "지금 가장 싼 자산 뭐냐?"라고 묻는다면 저는 '미국채가 제일 싸 보인다.'라고 생각이 됩니다. 어제 4bp씩 올랐죠. 미국채 2년 금리가 그래서 4.05 미국채 10 년이 4.5%를 찍었습니다. 4.54로 마감을 했고요. 얼마 전까지는 4.3 뭐 어라운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5 영업일 만에 4.5로 20bp가 올라 버렸어요.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. 이때 이제 미국채 신뢰 무너지네 어쨌대 하던 그 4월 초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속도는 살짝 느리지만 그래요. 그 폭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음 '결코 못지않다.'라는 생각입니다. 지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단은 저거점을 더 뚫고 올라가 버린 상황이에요. 지금 미국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를 하면서 이렇게 돼 버렸는데 2년 물금 금리도 이거를 반영하면서 쭉 올라와 와 버렸습니다. 이러한 흐름을 글로벌 금리도 다 영향을 받았죠. 글로벌 금리 자체가 쭉 올라오는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요 금리 수준을 미국이 버텨낼 체력이 되느냐, 우리나라는 버텨낼 체력이 되느냐. 우리나라는 뭐 어차피 금리를 쭉 빠졌었다가 좀 올라온 상황이고 해서 조금은 뭐 다른 나라보다는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만
글쎄요. 미국채 요렇게 특히 미국 요 수준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냐 경기가 이제 둔화되고 있는 모습 아니냐라는 생각을 고려해 보면 '아 좀 많이 싸졌다.'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. 미국 베선트 재무장관이 요 금리를 원하진 않을 거예요. 원래 그랬던 생각은 이런 게 없고 미국 감세한 뭐 법안 통과 이런 것들로 인한 재정 부담이 더 확대가 되는 느낌이 여기에 영향을 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아 호주 금리도 무섭네요. 호주 금리도 쭉 올라서 사실 우리나라가 호주 금리와의 연동성이 되게 높은 편인데 '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? 좀 길게 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.'라는 생각은 듭니다. 좀 제일 싼 것 같아요 채권이 지금은. 네 경제 지표입니다. 일단 간밤에 독일 물가 나왔고요. 0.4% 예상 지부합입니다만 임팩트는 별로 없었고요. 중국 사회문제 총리하고 신규대출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좀 하회를 했어요. 통화정책 완화가 발표되기 전의 숫자일까요? 어쨌든 여기 좀 실망스러운데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을 발표를 했으니 다음 달 수치를 좀 더 기대를 해 봐야겠다. 다음 달에도 안 나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, 중국 경기는 여전히 안 좋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간밤에 원유 재고가 늘었고요. 엄청나게 많이 늘었네요. 이 부분이 유가 하락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고요. 오늘 발표될 지표들에서는 이제 영국 GDP, 유로존 GDP 나오고요. 중요한 거는 미국 생산자 물가 PPI가 나옵니다. 0.2% 예상이 되어 있고요. 지금 CPI보다 약간 PPI가 관세 영향을 얼마나 받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여기 신경을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소매 판매가 있습니다. 소매 판매 지표 요새 소비 둔화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지금 약간 미국 경제에 대한 중요 관건인데 이게 좀 0%로 예상이 되고 있죠. 그래서 '이 부분이 진짜 그렇게 나올 거냐.'라는 것이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어제는 특별한 경기 지표 없이 움직였고 오늘은 밤에 경기 지표 주목할 만한 것들이 두 가지가 일단 나옵니다. 그리고 지금 나왔던 관성으로 수일적 움직였던 위험자산 강세, 위험자산 리스크온 모두가 '지금 좀 꺾여야 될 때 아닌가.'라는 생각을 저는 아직 하고 있고요. 그래서 가장 싼 자산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'채권이다.'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가격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